옛사람의 가르침, 8가지 현명한 처신, 당신을 깔보는 사람을 말문 막히게 하는 삶의 지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멸시의 시선, 비꼼, 질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며 반응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스스로의 품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잠깐 참고 넘기면 바람 잔잔한 삶이 되고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과 바다가 넓어진다고요. 예로부터 옛사람들은 처세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저기를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오늘은 8가지 현명한 처신을 나누겠습니다. 올바르게 적용하면 그들은 스스로 말문이 막히고 당신은 진짜 존중을 얻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침착함을 지켜라.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큰 승리. 살다 보면 누구나 호의적인 눈빛만 받지는 않습니다. 멸시, 빈정거림, 심지어 악의적인 행동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첫 반응은 분노입니다. 당장 되받아쳐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깔아둔 부정의 소용돌이에 스스로 들어가는 걸까요?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하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고요. 도발을 마주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라는 강한 힘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로 논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태어난 사람입니다. 화가 치밀 때 결과를 생각하라고 공자는 경계했습니다. 분노 속 한마디가 수년간 쌓은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일에서 성과를 냈는데 누군가가 비웃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당신이 반박하며 싸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따질수록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싸움판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릴 기회를 잡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스스로 균형을 잃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소만 짓고 흔들리지 않고 일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담담함이 그들의 부정을 무디게 만듭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대개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질투가 이성을 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감정이 당신을 조종하게 둬야 할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말로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이 손해입니다. 침착함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주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에 말려들면 그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큰 전투에서 이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요. 그 첫 승리가 바로 침착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침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하세요. 긴장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과 말싸움하느라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으로 기억하세요. 내 반응은 내 그릇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또한 남의 감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당신이 침착할수록 당신을 깔보던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작아집니다. 침착함은
남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멸시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큰 지혜는 때로 품격 있는 침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친절하되 거리를 지켜라.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질투는 악의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 열등감, 소외감 같은 감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깔보는 이유가 진짜로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불안을 당신에게 비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부정에 휩쓸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되 영리하게 거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화와 복에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불러온다고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내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움이 이성을 덮게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동시에 누구에게나 자신의 친절을 마음대로 밟게 두지 않습니다. 친절은 힘이지만 친절이 만만함이 되면 나를 해칩니다. 상대가 늘 불편한 태도를 보이고 험담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지혜로운 대응은 예의를 지키되 안전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성과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축하 대신 조롱합니다. 당신이 분노로 맞서면 당신은 그들과 같은 높이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볍게 웃고 말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들은 당신을 흔들 기회를 잃습니다. 다만 친절은 결코 쉬운 허용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부정이 보이면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존중의 선입니다. 서로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주는 선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한 술 같다고요. 물은 맑고 오래가지만 달콤한 술은 쉽게 바닥납니다. 관계는 존중과 지속 위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키세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속사정을 과하게 나누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친밀함의 한계를 압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평안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함부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질투와 멸시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친절하되 충분한 거리를 지키고 당신의 시간과 성취가 대신 답하게 두세요. 질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질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질투 앞에서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냉대가 억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질투는 때로 귀한 달럿이 됩니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마주서는 것은 때로 거울이 될 수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완전히 무관심하다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질투는 보통 내가 눈에 띄는 무언가를 해냈을 때 나타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내 처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 말투나 행동이 오해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유난히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질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곱씹어 보면 내가 너무 바빠 협업을 놓친 적은 없는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소통이 차갑게 보였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조정입니다. 관계를 더 매끄럽게 만들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조정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상대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불안을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은 뒤처진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이 인정받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옛사람은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감 없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고요. 질투는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 안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알면 상처도 분노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질투를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는 신호인가? 아니면 그저 상대의 문제인가? 남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질투라면 내 태도를 조금 다듬으면 됩니다. 상대의 불안에서 비롯된 질투라면 담담히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질투를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한 조각으로 바꾸세요. 지혜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을 배워라. 질투 앞에서 마음을 가볍게 질투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용서와 포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면 악은 마음에서 사라진다고요.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해방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꺼내줍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종종 상처와 열등감에 지배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한다기보다 자기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내 마음을 흔들게 두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원망은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용서는 내 삶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맡깁니다. 생각할 때마다 다시 화가 나고 다시 괴롭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주도권이 내게 돌아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옛말의 군자는 복수해도 늦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복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대신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법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지 마세요. 그들의 질투가 진짜로 당신을 겨냥한 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불안이 튀어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쯤 그들의 자리에 서 보세요. 우리도 누구나 불안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용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담담함이 그들에게 가장 큰 다롯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포용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돌을 깎고 단단한 것은 부러지고 유연한 것이 오래간다고요. 포용도 물과 같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침착함과 거리,
관점, 포용을 갖추었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랑과 비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때로 질투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생깁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인정받고 빛날 때 누군가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당신이 의도치 않게 자랑을 많이 하면 존경이 질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산이 높아도 더 높은 산이 있다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더 뛰어난 사람은 늘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주변의 압박과 불편을 줍니다. 사람은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낄 때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 본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러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성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를 더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있으면서 만물을 기른다고요. 물은 자랑하지 않아도 강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은 스스로 빛나게 두세요. 성과를 말할 때는 과정의 배움과 노력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성과 목록을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큰 울림을 줍니다. 또 비교하는 말을 피하세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같은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부심을 공동의 가치로 바꾸세요. 도움과 나눔의 형태로 성취를 전하면 질투는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겸손은 미덕이자 전략입니다. 당신을 불필요한 적이로부터 지켜줍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라. 질투에 대한 가장 강한 응답. 질투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키우지 않습니다. 남을 관찰하고 흠잡고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옥은 갈고 닦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질투와 말싸움에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곧 당신의 성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부정에 끌려가지 말고 그 에너지로 스스로를 갈아올리세요.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세요. 당신이 계속 성장하면 그들의 질투는 뒤에서 희미해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경주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트랙 위에서 달립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옆에서 소리치고 비난하고 길을 막으려 합니다. 당신이 멈춰 말싸움하면 당신은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리면 그들은 결국 당신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가장 강한 반박은 성취입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새로운 기술, 승진, 더 나은 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배우고 훈련하세요. 쌓인 시간은 반드시 힘이 됩니다. 성장은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질투는 당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두려움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꾸세요. 필요할 때 침묵하라. 현명한 사람의 기술 6가지를 실천해도 마지막에 꼭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제때의 침묵은 지혜와 자제의 증거입니다. 옛말에 알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꼼에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상대는 당신을 흔들 힘을 잃습니다. 깎아내리는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내고 흔들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감정으로 뱉은 말은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침묵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늘 말로 방어하려 합니다. 강한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말보다 행동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나도 어리석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인받기 위해 논쟁합니다. 그럴 때는 성과로 답하세요. 당신이 성장하면 깎아내리던 사람은 결국 조용해집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선택입니다. 환경을 선택하라.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요. 환경은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 부정에 물듭니다. 반대로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더 빨리 자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관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환경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아 두려워합니다. 성장하려면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다투는 건 시간과 에너지만 잃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없다면 거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은 남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머무는 환경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삶의 큰 비밀입니다. 태도와 성격으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이야기도,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이 다양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는데 속은 알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보다 태도와 처신을 봐야 합니다. 태도는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익 앞에서 태도가 쉽게 바뀌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유연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관찰하고 듣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경을 만났을 때 이 반응, 이런 순간이 사람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말이 없을 때는 없지만 한 번 말하면 요점을 찌른다고요. 이런 사람은 대체로 깊이가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합니다. 말은 단지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내면과 시야와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깊은 물은 천천히 흐르고 귀한 사람은 말이 느리다고요. 필요할 때 침묵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강합니다. 그들은 말로 과시하지 않고 말로 문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좋을 게 없다고요. 연못의 개구리는 밤낮으로 울어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탉은 새벽에 몇 번 울어 모두가 고마워합니다. 말은 수탉처럼 짧고 의미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개구리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의 태도는 성격을 드러냅니다. 허풍, 무례, 자만은 관계를 망칩니다.
증국번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가 소중한 관계가 금이 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세 가지 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생각 없이 말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도 변명했다는 것.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새겼습니다. 악한 말은 입에서 내지 말고, 분노의 말은 몸에 되돌아오게 하지 말라고요.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관계와 명예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서양에도 말이 있습니다. 입 하나, 귀 둘은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라고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강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가치가 있고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반대로 큰 소리로 떠들고 과시하는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 과시는 보통 내면의 빈틈을 가리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겸손은 정상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가치를 만들고 조용히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남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고 사람 밖에 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새벽빛과 이슬과 꽃이 피지만 남을 깔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얼음과 황량함이 남는다고요. 칭찬은 관계를 살리고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질투는 반대로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대만의 작가 린칭 쉬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성적도 행실도 좋지 않았습니다.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이 겹쳐 유급을 하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에게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 왕위창은 달랐습니다. 선생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선생이 바쁠 때는 그에게 글을 가져가 반 친구들 앞에서 읽게도 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면 재능이 보인다고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명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도둑의 사건을 취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사고와 치밀한 수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요. 그 한 줄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도둑은 마음을 돌이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 글이 내 인생의 사각지대를 밝혀 주었다고요. 도둑질 말고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요. 한 사람의 칭찬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기본 욕구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동력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칭찬은 넓은 마음과 선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은 내 말이 말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요. 말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질투는 약함의 표시입니다. 질투는 남도 해치지만 결국 자신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옛사람은 가르쳤습니다. 질투는 복을 잃는 길이고 넓은 마음은 복을 부른다고요. 또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남을 깔보는 사람은 결국 깔보임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심과 가식의 구분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가짜는 입을 쓰고 진짜는 마음을 쓴다고요. 달콤한 말이 많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칭찬은 오래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도구로 삼아 관계를 조종하려 합니다. 여기 돈과 우정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큰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의리가 깨질까봐 친구는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 친구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우정은 소중하지만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돈을 거절했다고 깨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원래 약했던 겁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의 우정은 물 같고 소인의 우정은 꿀 같다고요. 물은 맑고 오래가지만 꿀 같은 말은 이익 앞에서 쉽게 변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돈 이야기가 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호함이 정을 상하게 합니다. 군자는 밝고 소인은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밝음은 투명함이고 어둠은 숨김입니다. 또한 진짜 선함은 과시가 아닙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아도 높고 땅은 말하지 않아도 두껍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정과 책임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부자는 예전에 공항에서 신문을 건네준 신문갑 한 대 직원이었습니다. 게이츠는 잔돈이 없어 신문을 사지 못했는데 그 직원은 신문을 그냥 주었습니다. 몇 달 뒤 또 같은 일이 있었고 그 직원은 다시 신문을 건네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이익에서 나누는 것이니 손해가 아니라고요. 수년 후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직원을 찾아 감사하며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갚을 수 없다고요.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 당신을 도왔고 당신은 부자가 된 뒤 나를 도우려 한다는 것. 도움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게이츠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부자였다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기꺼이 베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함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말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논리가 분명한 사람은 대개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 수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숲길을 걷다가 물었습니다. 새소리 말고 무엇이 들리냐고요. 아들은 수레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수레는 비어 있다고요. 아들이 묻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지는 답합니다. 수레는 비어 있을수록 소리가 더 크다고요. 허풍과 과시는 보통 속이 비어 있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능력이지만 침묵은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침묵은 나를 듣게 해주고 상대를 보게 해주고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해줍니다. 고요한 물만이 하늘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만이 삶의 본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삶을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꿰뚫는다고 해서
들춰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 남에게도 퇴로를 남겨주라고요. 남에게 길을 남기는 것은 내게도 길을 남기는 것입니다.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꼭 맞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폭로와 공격은 쉽지만 남는 것은 상처와 증오의 반복입니다. 반대로 포용과 이해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깊이 알되 다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한 사람이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33세 한 여성이 말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지치느냐고요. 우리는 함께 살지만 진짜로 서로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요. 돈과 성공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돌아보면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고요. 이 질문은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을 닫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집이나 차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삽니다.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관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말은 듣고 행동은 보라고요.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눈빛, 표정, 말의 높낮이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목소리와 표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말만 보지 말고 말하는 방식을 보라고 했습니다. 관찰도 중요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읽으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운명을 만든다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영리함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요. 진짜 이해를 위해서는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는 자랑이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포용하지 못하면 이해는 그저 내 말이 옳다는 과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이 이어집니다. 평안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알고, 사람을 알고, 삶을 아는 데서 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깔보임을 겪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섬세한 처신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당신을 깔보는 사람은 말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와 지혜가 결국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가치는 논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늘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 있는 처신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길 바랍니다.